최신 기출문제 2회 계산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1번 표 1에서 평가 점수와 순위 결과표를 이용하여 수상 내역을 표시하시오. 순위 결과표의 의미는 순위가 1이면 대상, 2면 최우수상, 3이면 우수상, 4위면 장려상을 의미합니다. 순위는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이 1위이고 VLOOKUP 함수와 랭크점 EQ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 1에서 보시면 수상 내역에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평가 점수가 있고 순위 결과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함수를 어떻게 구성하셔야 하냐면 일단 순위를 구해서 그 다음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표에서 해당 결과를 뽑아내어서 수상 내역에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위가 1, 2, 3이면 대상 최우수 우수상이지만 3, 4, 5, 6이면 장려상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값을 찾으시면 안 되고 비슷하게 같은 값을 찾아야 한다. VLOOKUP 찾으실 때 찾아야 한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구조화 시켜 보신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range lookup 함수 랭크.eq 함수는 많이 보셔서 아실 거고 일단은 인수가 3개 들어가지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다. 처음 인수는 찾으려는 값, 두 번째는 범위, 세 번째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지금 높은 아이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이고 0또는 비워두시면 된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VLOOKUP 함수. 자, VLOOKUP 함수의 형태는 먼저 찾으려는 값을 먼저 적으셔야 하는데 찾으려는 값은 순위를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순위표에서 찾아야 하고 자, 찾아지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값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부분.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확하게 찾으려면 0, 비슷하게 찾으려면 1. 1 또는 비워둡니다. 지금은 비슷하게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VLOOKUP 함수는 이런 식의 인수로 작성되어지겠다라는 부분 해서 순위를 먼저 구하고 VLOOKUP 함수로 들어가지는 어떤 중첩 형태의 VLOOKUP 함수 작성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순위부터 먼저 구하셔야 된다. C3에 등호는 하셔서 rank.eq EQ 더블 클릭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103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먼저 찾으려는 값 평가 점수 내 평가 점수 자 클릭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아래 거 눌러서 위 화살표 눌러서 B3 선택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전체 범위에서 범위는 거꾸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범위 부분은 절대 참조, 변하면 안 되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화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더인 경우에는 0이나 생략하면 내림, 0이 아닌 1을 지정하면 오름. 지금은 생략해서 내림차순, 큰아이가 1등인 내림차순으로 해주십니다. 확인하시면 순위가 구해진다. 뒤로 채우기 해보시면 순위가 구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인수로 VLOOKUP을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호와 랭크.eq에 클릭하셔서 VLOOKUP, VL 더블 클릭. 자, 커서가 랭크의 깜빡이기 때문에 VLOOKUP으로 커서 옮겨주시고 fx 함수 삽입 마법사 띄워서 자, 랭크를 찾아달라. 두 번째 어디서? 순위 결과표에서 찾아달라. 자, 이때는 제목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1부터 요렇게 2, 4부터 F7까지 밑으로 채우게 하실 거기 때문에 순위 결과표는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F4 절대 참조. 자, 세 번째 찾아지면 1, 2 중에 뭘 갖고 온다? 두 번째 값을 갖고 온다. 세 번째 range lookup 정확하게 찾으려면 false 0 비슷하거나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나 생략한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5, 6등이 다 장려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4위 이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4위 이하는 장려상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시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워두셔야 한다. 확인. 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작업을 해주십니다. 밑에 부분 더블 클릭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고 대상
대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되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표 2에서 날짜 H3, H11의 요일이 일요일이면 휴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면 영업 여부에 표시하시오. 요일은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if와 weekday 함수를 이용하시오라는 if 함수 유형입니다. 자, 이때 weekday 함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 weekday 함수는 자주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weekday 함수는 날짜를 입력하고 반환 유형을 적어주면 그 해당 반환 유형에 따라 요일 번호가 출력되어지는 함수가 weekday 함수입니다. 자, 지금은 요일 반환 유형을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식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일요일이 1, 월요일이 2, 토요일이 7 방식으로 나와지는 방식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가 1, 2, 3, 4, 5, 6, 7 형태로 나타나진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 작성식으로 가서, 자, if 함수는 여기서 if 함수 하실 때는 결과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결과는 휴업 혹은 영업으로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과가 두 개다 하면 if는 하나만 적으시면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참으로 놓는다면 휴업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요일을 구할 건데 이 요일이 1이냐? 왜?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이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는 거는 요일 번호가 1이어야 일요일이다. 해서 요일이 1이면 휴업 아니면 영업 이렇게 표시해주는 if 하나 들어가 있는 if 함수식을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 요일을 구하시는 거는 weekday 함수를 가지고 작성하셔야 되는 weekday가 if 안에 중첩되어져 있는 수식으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화 시키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I3셀을 클릭하셔서 일단 weekday부터 구해보시겠습니다. 등호는 weekday.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하셔서 날짜 H3의 날짜를 갖고 오고, 두 번째 리턴 타입은 보시면 일요일이 1, 토요일이 7까지 하는 유형은 1. 자, 우리가 일요일이 1로 하는 유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유형은 1 유형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이 1, 일요일이 7은 2번 유형, 월요일이 0, 일요일이 6이면 3번 유형을 쓰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번 유형 해서 일요일일 경우에는 1이 나온다 라고 봤을 때 지금 제일 첫 번째 날짜는 1이 나오지 일요일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이렇게 작업해 보십니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하시고,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데이터와 끝 데이터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휴업이라고 나타나셔야 될 거다 예상을 하시면서 하나만 남기고 지우시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if 함수 하셔야 됩니다. 등호와 weekday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커서를 if 쪽으로 클릭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weekday 요일 번호가 수식이 완성되어지면 같다, 뭐와 같다, 1과 같으냐라고 해줘야 한다는 거죠. 해야지 일요일이라는 게 표현이 되어질 거고, 그렇다면 휴업, 아니라면 영업. 자, 그런데 지금 휴업, 영업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휴업은 큰 따옴표에 자동으로 씌워졌는데 영업은 씌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을 클릭하셔야 씌워져서 나타나겠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서 밑으로 채우기 하십니다. 하시면 처음과 끝이 휴업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더블 클릭 하셔서 확인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표 3에서 성별 B15, B23 성별 영역이 여이면서 평균이 90 이상인 학생 수를
E24 셀에 계산하시오. 조건은 G22, H24 영역에 작성을 하고 학생 수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결과가 일단 2명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함수는 the average, the count, the sum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활용하고 and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학생 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정하셔야 하는데 the count a 함수를 활용하셔야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항상 나타나는 함수 the count 함수, count a 함수 마찬가지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항상 똑같습니다. 데이터 범위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 개수를 합계를 구할 열 번호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건 영역을 블럭을 씌워주는 형태. 항상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인수가 똑같이 나열이 되어 오실 겁니다. 자, 해서 오늘은 데이터가 d count a 함수를 활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함수에 의해서 인원수가 정해지면 뒤에 명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열 함수라고 나열 수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먼저 우리 d count 함수를 count a 함수를 이용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명도 쓰실 거다.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에서 명 쓰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 연산자 %, 연산자를 쓰셔야 한다. %, 연산자 해서 이런 식의 나열 수식으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함수를 한번 풀어 보시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조건을 적는 영역이 거의 나타나집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성별이 여이면서 적어주셔도 되고 복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평균이 90 이상 하니까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란히 적어주실 때는 그리고 라는 내용으로 적용이 되어질 겁니다. 수식 완성하셨다면 함수 적겠습니다. 셀 포인트 24 해두시고 등호는 d count a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항목명, 필드명부터 데이터 전체를 선택한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두 번째, 우리가 개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개수는 성명, 성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중에 뭘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별로 세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건. 조건은 우리 오른쪽에 G22부터 H23 영역에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씌워주시고 확인 하십니다. 그럼 3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근데 뒤에 명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쫙 연결하셔서 수식 입력줄의 끝에 클릭하셔서 저는 보기 좋게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 연산자 띄우고 큰 따옴표 명 적어주자. 아까 우리 구조화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 적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4에서 소속팀이 개발팀이 아닌 사원들의 급여 평균 셀을 계산하시오. 평균. 자, 함수는 sum if와 count if. 자, 이 부분은 평균이라면 average if가 나와야 되는데 average if가 없이 sum if, count if. 그래서 이 함수 두 개를 어떻게 연산을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나열 함수입니다. 자, 평균은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실 때 이렇게 sum if 나누기 count if 하는 이런 나열 수식 형태대로 적어서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자, sum if 함수 한번 찾아보시면 sum if 함수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셀만 합친다. 조건. 자, 먼저 조건 범위와 조건을 적고 합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신다. 자, count if는 조건 범위와 조건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수를 잘 보시고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sum if부터 적으셔야 됩니다. sum if 소속팀이 개발팀이 아닌 사원의 급여의 평균입니다. 해서 급여의 합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등호는 sum if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sumif와 sumifbase 함수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sumif 함수는 조건을 먼저 적겠습니다. 조건. 조건은 소속팀이 개발팀이 아닌이었습니다. 자, 아닌은 연산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팀이 아닌, 그 다음에 급여의 평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니다. 급여의 평균 해서 우리 여기 조건은 반드시 문자 형태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중요하시다. 그죠? 그래서 확인 작업하십니다. 자, 그 다음 뒤를 연결해서 수식 입력줄에 제일 뒤에서 클릭하셔서 한 칸 띄우고 전 슬러시 나누기 하겠습니다. 한 칸 띄우고 또 count if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조건은 소속팀이 뭐가 아닌 개발팀이 아닌. 자, 여기서 그대로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큰 따옴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니다. 개발팀이 아닌 해서 6개가 나타나셨다 라고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면서 평균이 구해져 나오겠습니다. 찾아서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차근차근 구조화시켜서 풀어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주문 코드의 앞뒤 공백을 모두 제거하고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한 후 문자열 뒤에 MK를 포함하여 배송 코드를 표시하시오. 표기 주문 코드가 이렇다면 대문자로 바꾸고 다시 MK 적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함수가 upper, trim 함수가 주어지고 엔드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upper와 trim 함수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엑셀에서 확인해 보실 때 등호는 하셔서 upper 적어 보시면 됩니다. upper 하시면 대문자로 바꿔주나 보다. 대문자. 자, 그 다음 등호는 하셔서 trim 작업하시면 공백을 없애준다 라고 해서 트림은 공백, 어퍼는 대문자.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부터 먼저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뭘부터 먼저? 일단 먼저 공백을 제거하고 대문자로 바꾸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중첩이 되어져야 되는데 중첩이 되어질 때 또한 중첩함수 또한 뭘부터 먼저 수행해야 된다? 공백을 제거하고 하니까 트림이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대문자로 바꾼다라는 어퍼 작업을 해줘야 한다. 어퍼 트림 형태로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끝이 나면 안 되고 또 이 함수 뒤에 뭐라고? 대시 mk라고 나열되어져야 된다 해서 나열 함수까지. 그래서 점 제식을 보시면 어퍼 트림한 거에 연결 %, 연결해서 다시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씌우셔야 됩니다. 다시 mk를 붙여야 한다 라는 형태로 나열시켜야 된다. 함수는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이렇게 나열되어질 때는 또 간단하게 중첩이 되어질 때는 뭘부터 적고 뭘부터 적을지 먼저 구조화시키고 천천히 풀어내시는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콤보부터 뽑아내시겠습니다. 등호 트림 더블 클릭. 자, 보시면 텍스트 하나입니다. 해서 일단 H18 선택하셔서 괄호 닫고 엔터 하면 공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첩하실 겁니다. 등호와 트림 사이에 클릭하셔서 어퍼 더블 클릭 하셔서 제일 뒤로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대문자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밑으로 채우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대문자 다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지우시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뒤쪽에 다시 MK를 붙여야 한다. 자, 제일 뒷부분에 클릭. 한 칸 띄우겠습니다. M% 연산자. 큰 따옴표 대시 대문자 MK 해서 붙여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MK까지 나타나시겠습니다. 자, 해서 밑으로 채우기. 하셔서 제일 밑부분 더블 클릭해서 작업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떤 함수인지 VLOOKUP,
if 함수인지 데이터베이스 함수인지 아니면 나열 함수인지 중첩 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하시면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3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 1. 표 1에서 판매량 D3, D11이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 재고량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 수를 A13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함수는 count if s와 average 함수를 이용하고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함수가 우리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 함수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왜냐하면 우리 조건에 average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을 적는 부분이 꽤나 까다롭다. 자, 하나씩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는 count if s 함수는 등호는 count if s 함수 들어가시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자,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 평균 이상이냐. 자,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판매량 부분이 이 부분이 이상이냐, 크거나 같으냐. 다음에 평균이 average 가로 열고 전체 판매량의 평균과 같으냐라고 이렇게 수식이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수식이 들어가야 하는 이 조건식의 부등호와 에브리지 부분을 에브리지 함수 부분을 문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식을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구성을 해줘야 된다. 등호 따로 큰 다음표 하시고 띄우고 AND 연산자를 써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분 지우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그래서 이 AND 연산자는 수식에서 수식을 연결하는 연산자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하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187.7777에서 평균을 읽고 와서 우리 조건식을 마무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적어내는 조건식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자, 조건 하나 적으셨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 재고량 부분 두 번째 조건 20 미만이기 때문에 작다 20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클릭하셔서 우리가 조건이 반드시 문자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count if, sum if, s 함수에는 문자 형태로 조건식이 만들어져야 된다. 자, 2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표 2에서 부서명인 생산부인 사원의 기본급의 평균을 K12셀에 구하시오. 생산부 사원의 기본급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계산하시오. 디에브리지와 라운드 함수로 활용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라운드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조건식을 적는 영역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는 조건식을 적는 영역이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조건식이 이미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조건이 부서가 생산부라고 되어서 H2와 3셀에 정확하게 조건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럴 경우만, 그러니까 부서와 생산부 혹은 치기가 대리, 성명이 김영식일 때만 이런 식의 내용이 성립이 되어진다 보시고 조건식을 적는 영역이 없으면 이 부분이다 라는 걸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마무리 하시면 되고 우리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입니다. 자, 반올림 함수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함수가 주어질 텐데 자, 보시면 라운드 함수, 라운드 계열 함수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인데 어떤 수가 주어지고 결과의 자릿수를 적으면 이렇게 소수점 자리를 정리를 해준다. 자, 근데 이 아이는 소수점이 아니라 앞쪽에 100단위까지 반올림해서 1000단위까지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수가 양수 형태가 아니라 음수 형태.
빼기 3, 마이너스 3 형태의 자릿수를 적어주셔야 1000의 자리까지 표현되는 형태다라는 걸 아시고 결과의 자릿수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해서 중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dAverage 함수를 구해서 라운드로 중첩시키는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셔서 등호는 K12에 클리어 등호는 dAverage 함수다.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필드명부터 전체 블록 씌우시고 그 다음에 평균은 뭐의 평균? 기본급의 평균 K2 기본급의 평균. 세 번째 조건은 부서가 생산부인.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반올림에서 1000의 단위까지 표시를 하실 겁니다. 등호와 D 사이에 클릭하셔서 라운드 더블 클릭. 커서를 라운드 쪽으로 이동시키시고 fx 함수 삽입 가십니다. 가셔서 자릿수는 아까 우리 계산한 대로 빼기 3 형태로 적어주셔야 1000 단위까지 표현되어진다. 확인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나 함수는 항상 출제되어지는데 홀로 출제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른 함수들과 엮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3번 구분 B17에서 B26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등록 일자에서 1만 추출하여 회원 코드를 표시하시오. 표시에 구분이 골프이고 등록일이 2020년 1월 1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함수가 proper day라는 함수와 and 연산자가 나와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proper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proper 클릭했더니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구나. 대문자. 뭐 day는 아실 겁니다. day는 날짜를 갖고 오는 함수다. 날짜. 그래서 요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3번 문제는 나열 함수 형태다. 나열. 어떤 나열 함수냐면 먼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드는 프로퍼 함수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중간에 대시가 하나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시. 문자 대시 하나 들어가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뽑아내는 함수가 들어가줘야 한다. 이 각각 연결되어져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연결 연산자인 %가 들어가져서 이런 형태의 나열 수식 형태대로 적어주셔야 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가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회원 코드 등호는 하셔서 프로퍼 더블 클릭 하시고 텍스트 한 개이기 때문에 바로 적겠습니다. B17 해서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첫 글자 밑으로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다 뽑아져 나옵니다. 자, 하나만 남기고, 자, 아까 우리 연결식 기억하셨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제일 끝에 클릭하셔서 띄우고 %, 연결 연산자에서 대시 들어가야 됩니다. 큰 따옴표, 대시.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번에 날짜 들어올 겁니다. 데이, 괄호 열고, 날짜 하나, 등록 일자, 괄호 닫고,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더블 클릭 하셔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고 자, 이런 것들은 나열 함수인 경우는 천천히 구조화 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표사에서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준결승에 표시하시오. if와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if와 라지 함수. 자, 중요한 거는 라지 함수가 뭐냐? 라지 함수 많이 연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에 아셔야 되지만 라지 함수는 어떤 범위에서 찾으려는 순위의 값을 보여준다. 그러면 1등의 값, 2등의 값, 3등의 값이 보여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진출이기 때문에 일단 3등 i의 승수보다 크면 진출 아니면 공백 이렇게 작업을 하는 형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자, if 함수에 가셔서 일단은 결과가
결과가 뭐다? 두 가지다. 진출 아니면 공백이다. 자, 공백은 공백이라 적으시는 게 아니라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공백이다. 그죠? 그래서 진출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지 함수가 라지 3등보다 내 승수가 크거나 같으면 내 승수가 크거나 같으면 진출 아니면 공백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if 안에 라지가 포함되어 있는 중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해서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중결승 부분에 등원은 하셔도 라지부터 라지 더블 클릭. 자, 전체 승수에서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실 거기 때문에 승수 범위 부분은 F4 절대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콤마 3등 엔터 하시면 6승이다. 다 6승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궁금한 거는 이 6승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 승수가 6승보다 크느냐 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등호 라지 부분의 제일 끝에 이 아이보다 크거나 같으냐 내 승수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승수 H17이 크거나 같으냐 그래서 true 나왔습니다. 밑으로 체크하시면 펄스 true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true일 때는 진출 나머지는 공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완성되었기 때문에 if 들어가겠습니다. 등호와 라지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커서를 if 쪽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참일 때는 진출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공백 입력을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는 true이기 때문에 진출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해주시면 나타나진다. 근데 지금 4명이 나왔습니다. 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동점이 나타나 있다. 동점이 나타나 있다. 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해서 진출이 4개가 나타나는 형태가 되어지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듯 보이지만 고민하셔서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5번.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시하시오. 기준표의 의미는 나머지가 0보다 크고 200 이하이면 별 하나, 그 다음에 400 이하이면 별 2개, 600 이하이면 별 3개, 4개, 5개 이렇게 표시해 준다. 해서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VLOOKUP 함수와 MOD 함수가 나와졌습니다. 자, MOD 함수 등호는 하셔서 MOD 함수 찾아보시면 MOD 함수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함수에 속합니다. 자, 이 함수는 어떻게 쓰시냐면 MOD 더블 클릭 하셔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면 간단합니다. 원래수 나누고자 하는 수에 얼마로 나누면 되겠느냐? 1000으로 나눈 하면 결과가 나머지가 나타날 겁니다. 확인 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해서 정확하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690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별표가 5개 나타나야 된다. 얘는 300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결국 별이 2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예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찾아진 나머지를 가지고 기준표에서 찾으셔야 하는데 기준표에 초과해서 찾으셔야 할지 이하에서 찾으셔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VLOOKUP 함수의 특징상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하에서 찾게 되면 여기서 못 찾는 데이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못 찾는 데이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과에서 찾아서 표시 부분을 체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MOD 부분에서 등호와 MOD 사이에 클릭하셔서 VLOOKUP 더블 클릭. 커서를 VLOOKUP 쪽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마법사 들어가십니다. 자, 나머지를 찾아달라. 두 번째, 초과부터 이하 표시까지 이 전체에서 찾아달라. 밑으로 채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니까 F4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찾아지면 하나, 둘, 셋 별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항목을 들고 와야 한다. 그 다음에 찾을 때는 정확한 값을 찾으면 안 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에서 비워 두셔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비워 두셔야 된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하셔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십니다. 하셔서 사실상 이 우리 기출 문제 3회에서는 4, 5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 위주로 나오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